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도 역시 생각했던 대로 하락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냥 어제의 상승은 시장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막판에 잠깐 들어올렸을 뿐입니다. 최근에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악재란 악재들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내일 있을 FOMC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습니다.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있을 날입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딱히 잡혔다는 신호도 없고 고용지표도 꽤나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기에 명분이 있어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75bp와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치는 어제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7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으며 그도 그럴 것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 소식에 바들바들 떠는 시장인데 굳이 100bp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망가뜨려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올해 앞으로도 두 번의 금리 인상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했다면 다시 75bp의 금리 인상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연준이 금리를 4%까지 혹은 최대치로 잡아도 4.5%까지 올린 이후에 고금리를 한동안 유지하고 내년 말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로 내일 75bp를 올려 3.25%가 되고 나면 충분히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를 통해서 최소 4%까지 금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은 이미 4%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마지막 FOMC에서는 4.25% 혹은 최대 4.5%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선반영이라는 이름 하에 주가를 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어서 다음까지도 시장의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안도를 하고 주가는 상승 랠리를 탈 수도 있을 겁니다. 내일 있을 FOMC 회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번에는 6월 15일에 발표되었던 점도표가 갱신되는 날입니다. 이 점도표는 연준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지 엿볼 수가 있는 좋은 자료인데요. 저번에 발표했을 당시에는 올해 말에는 3.5%까지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예상이 주를 이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악재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고 이미 내일이면 3.25%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는 2022년의 점도표는 중요하지 않고 시장은 연준 의원들이 2023년 말에는 금리를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23년의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7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2023년의 점도표가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던 4.5%보다 높은 수치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으면 다시 시장은 충격에 의해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뜨거운 이슈는 채권금리입니다. 약간의 하락세가 보이던 달러는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금방 올해 최고점을 갈아치울 태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도 꽤나 떨어졌는데요. 여담으로 제가 밴쿠버에 약 5주 만에 돌아왔고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밴쿠버 기름값도 좀 많이 떨어졌겠구나 했습니다만 여전히 거의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가의 하락세는 정말 유가 자체의 하락세가 아닌 미국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가격이 싸진 것일 뿐 달라진 건 없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계속해서 고강도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경기는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단기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매일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거의 4% 가까이 근접해 다시 한번 15년 기록을 갈아치웠고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금리는 11년 만에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한 가지 더 기사로 나온 사실은 3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3.6%로 2014년 이후로 최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 안 좋은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역전했었다고 합니다.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가 2000년대 들어서 한번 역전이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이제 댓글로도 미국 지수의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잃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S&P 500의 상승장과 하락장 차트입니다. 상승장이 하락장에 비해서 훨씬 더 길고 높습니다. 피터 린치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전설적인 마젤란 펀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 천재라고 불리고 있죠. 하지만 그 천재도 평생 투자하면서 9번의 큰 하락장을 전부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그 하락장들을 얻어 맞으면서 투자를 해서 살아남고 투자의 천재, 투자의 귀재, 투자의 대가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피터 린치는 평균적으로 자신이 투자하고 3에서 4년 정도를 보유한 이후부터 수익이 났다고도 하죠. 우리가 아는 투자의 대가들, 그리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억대 투자자인 분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잘해서 그런 부를 이룬 게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조사하는 회사를 믿고 하락장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런 부를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주식의 우상향에 대해서 의심이 드신다면 천천히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한눈에 보지 마시고 1에서 2년씩 잘라서 천천히 날짜를 앞으로 옮겨보세요. 절대로 미국의 지수들이 우상향했다고 해서 밥 먹듯이 상승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있을 FOMC는 우리가 평생 투자하면서 수백, 수천 번 겪을 시장의 이벤트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내일 FOMC가 지나면 또다시 각종 경제지표 발표, 또다시 각종 나라들의 분쟁 혹은 견제, 또 내마녀의 날, 각종 대형 회사들의 실적 발표 등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이벤트가 생기고 시장은 모든 이슈에 반응합니다.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면 이렇게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슈 하나하나에 반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원화채굴을 더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